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손목 위에 올려두어도 거의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고 있는데 빛을 삼키듯 검은 표면 위로 시침도, 분침도, 인덱스도 모든 것이 같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시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령, 팬텀. 오늘은 베넬로스라는 브랜드가 가장 극단까지 밀어붙인 한 점의 시계를 풀어보겠습니다. 베넬로스 BR03-92 팬텀입니다. 베넬로스를 이야기하려면 두 사람의 이름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브루노 벨라미쉬 그리고 카를로스 로질로. 두 사람은 15살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한 명은 디자인을, 한 명은 경영을 공부했고 1992년 파리에서 대학 프로젝트로 시작한 작은 시계 브랜드가 오늘 우리가 아는 베넬로스의 시작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두 사람의 성에서 따왔습니다. 벨라미쉬의 벨, 로질로의 로스. 단 두 글자씩 가져와 비행기 호출 보호처럼 짧고 명료하게 부르도록 만든 이름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파일럿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시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시계점이 아니라 항공기 콕핏의 계기판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것을 그대로 손목 위로 옮깁니다. 사각형 안에 원, 그리고 내 모서리에 노출된 스크류 4개. 비행 고도계와 인공 수평의가 가진 그 단정한 구성을 시계 케이스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만 출발 당시 두 사람에게는 시계를 직접 만들 공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은 곳이 우리 채널 지난 41화에서 다뤘던 독일의 그 브랜드 진입니다. 초창기 베넬로스 시계는 독일 진사의 공방에서 제작되었고 다이얼에는 베넬로스 바이 진이라는 표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창립자가 디자인을 그리고 진의 기술이 그것을 실물로 만든 시기입니다. 이후 2002년경 진과의 협업이 정리되며 베넬로스는 스위스로 본거지를 옮기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베넬로스는 프랑스의 또 다른 상징적인 브랜드인 샤넬의 품 안에 있습니다. 같은 프랑스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두 매종이 만난 셈입니다. 무브먼트 역시 샤넬과 튜더가 공동으로 투자한 케니시 매뉴팩처와 협력 관계를 맺으며 한층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진의 손에서 출발해 독립의 시간을 거쳐 지금은 샤넬의 우산 안에 케니시의 무브먼트와 함께 걷는 브랜드. 베넬로스의 30여 년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베넬로스 시계를 처음 만나면 누구나 한 번쯤 멈칫합니다. 모델명이 너무 복잡해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베넬로스 모델명 있는 법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인스트루먼트 라인의 사이즈 체계입니다. 베넬로스의 사각 인스트루먼트는 숫자가 곧 사이즈의 등급 표식입니다. 가장 큰 형은 BR-01, 2005년 발표된 46mm 케이스로 콕핏 계기판의 원형 그대로의 위압감을 가진 C조 모델입니다. 그 다음이 BR-02, 44mm 다이버 라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속한 BR-03, 42mm. 2008년 발매 당시에는 42mm였고 2023년 컬렉션이 한 차례 리뉴얼되며 41mm로 1mm 다듬어졌습니다. 가장 작은 사각은 BR-S, 39mm입니다. 46에서 44, 42, 39. 숫자가 작아질수록 케이스도 작아진다고 기억하시면 직관적입니다. 여기에 사각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어반 스포츠 라인으로 풀어낸 BR-05가 2019년에 합류했고 40mm와 36mm 두 사이즈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BR-X1, BR-X2, BR-X5 라인이 그 위에 자리합니다. 이제 오늘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BR03-92-S. 한자 풀어보면 이 시계의 이력서가 됩니다. BR은 베넬로스,
03은 42mm 인스트루먼트 시리즈, 92는 무브먼트의 성격을 알려주는 코드로 자동 3엔지에 데이트 기능이 더해진 사양입니다. 만약 크로노그래프였다면 94, GMT였다면 93으로 표기되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S는 스틸을 의미합니다. 케이스 베이스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뜻이고 팬텀의 경우 그 위에 블랙 PVD 코팅이 한 겹 더 입혀집니다. 그 뒤에는 시계 고유의 시리얼 넘버로 위조 방지를 위해 영상에서는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읽으면 베넬로스의 어떤 모델명을 봐도 그 자리에서 사양을 거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BR-CAL 302, 셀리타 SW300-1을 베이스로 한 자동 기계식입니다. 직경 25.6mm, 두께 3.6mm의 슬림한 무브먼트로 진동수는 시간당 28,800회, 4Hz, 25주얼의 해킹과 퀵셋 데이트를 모두 지원합니다. 4시 30분 방향의 데이트 창은 다이얼의 좌우 균형을 깨지 않으려는 베넬로스 특유의 배치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뒷면을 들여다보면 작은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타입, 밀리터리 스펙. 실제 항공 밀리터리 스펙에 적합하다는 표식입니다.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케이스 강도와 방수, 충격 저항이 군용사항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100m 방수 등급,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반사 방지 코팅. 이 모든 것이 그 한 줄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팬텀의 디자인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보이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시계. 42mm 스퀘어 케이스 전체에 마이크로 블라스트 처리가 들어간 매트 블랙 PVD 마감. 광택이 0에 가까워서 빛을 받아도 거의 반사되지 않습니다. 베젤의 내 모서리에는 노출된 헥사고날 스크류 4개, 다이얼 위 인덱스와 핸드 모두 검은색. 여기서 팬텀의 가장 특별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블랙 포토루미네선스 도료. 일반적인 야광은 우윳빛이거나 베이지 톤이지만 팬텀은 야광 도료에 검은 안료를 섞어 다이얼과 같은 검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인덱스가 다이얼 속으로 사라지듯 가라앉아 있다가 어두워지면 녹색으로 또렷이 깨어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야광도 없을 것처럼 어둡게 생겼는데 야광 성능 자체는 굉장히 밝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침묵하는데 기능적으로는 가장 또렷한 이 역설이 팬텀의 매력입니다. 착용감으로 넘어가면 사각 42mm 케이스는 숫자 그대로의 위압감보다 한결 가볍게 안착됩니다. 두께가 약 10mm로 낮고 러그가 짧게 꺾여 손목에 밀착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랩 구성도 팬텀의 매력을 더합니다. 블랙 러버 스트랩 그리고 블랙 벨크로 캔버스 나일론 나토 스트랩 두 종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기분에 따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베넬로스 정품 공구까지 함께 제공되어 별도의 시계방을 찾지 않고도 분위기를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러버를 끼우면 무게감 있는 도구의 인상이, 나토를 끼우면 군용 야전의 정서가 손목 위에 올라옵니다. 이 시계는 제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계입니다. 시점은 2013년. 그 시기 베넬로스가 국내에서 한참 마케팅을 전개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남성 잡지들이, 라이프 스타일 매체들이 베넬로스를 표지와 화보에 올렸고 가장 유니크한 고급 시계라는 수식이 곳곳에서 따라붙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독특한 콕핏 디자인에 매료되어 꽤 오랜 시간 위시리스트의 가장 윗줄에 이 시계를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크리스마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받은 성과급을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BR03-92 팬텀이었습니다. 사이즈를 두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BR 시리즈는 BR-01이 원조이지만 제 손목에는 다소 컸고 BR-05처럼 조금 더 작은 모델도 있지만 그건 또 사각의 직선미가 한 차례 부드러워진 형태였습니다. 결국 제 손목에 가장 알맞고 베넬로스 인스트루먼트 라인의 본래 직선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BR-03이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평범하고 대중적인 시계보다는 아이코닉한 모델만을 모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팬텀은 이미 충분히 독특한 베렐로스의 라인업 안에서도 한 번 더 비틀어낸,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습니다. 당시 제 마음속 사나이의 시계 3대장은 파네라이, 브라이틀링, 그리고 베렐로스였습니다. 큼직한 케이스, 묵직한 존재감, 도구로서의 정직함. 남성다움과 큰 시계가 한 시대의 코드처럼 자리 잡고 있던 그 시기였고, 이 세 브랜드는 그 코드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이 시계에 대한 애착은 단순한 소유의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이 더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베렐로스 소유자들은 보통의 시계 구매자가 아니라 진짜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이미 여러 점의 시계를 모으고 있는 수집가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 독특한 사각의 콕핏 디자인 자체가 처음 시계를 사는 사람보다는 시계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손목에 올리면 그 2013년 겨울의 어떤 공기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이 시계가 모두에게 어울리는 시계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우림을 거쳐 현재 명보가 공식 전개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베렐로스는 주류로 분류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인지도 면에서나 판매량 면에서나 같은 가격대의 다른 스위스 브랜드들에 비하면 분명 비주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시계를 단 하나만 드린다면 그 한 점으로 베렐로스를 선택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개성이 강하고 너무 도구적이며 너무 직선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계, 세 번째 시계를 고민하는 순간이 오면, 그리고 시계를 어느 정도 들여다본 매니아라면 베렐로스는 반드시 한 번쯤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름이 됩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아이코닉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만큼 원툴로는 부담스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이즈 이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각 42mm는 숫자상의 직경을 넘어 시각적 점유 면적이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손목이 가는 분들 혹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 일상인 분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계는 손목의 크기와 평소의 분위기가 함께 맞아떨어지는 분만이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모두를 위한 시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한정된 자리가 팬텀이라는 모델이 가진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팬텀은 빛을 거부하는 시계입니다. 낮에는 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어둠이 내리면 그제서야 녹색으로 깨어납니다. 어쩌면 좋은 시계란 늘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깨어나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렐로스 BR03-92 팬텀은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한 점입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 워치 도슨트 워치 도슨트 시계의 모든 이야기 워치 도슨트가 들려주는 시간 워치 도슨트가 보여주는 세계 째깍째깍 신나는 리듬 속에 빛나는 다이얼 춤을 추네 워치 도슨트 워치 도슨트 손목 위에 작은 우주 워치 도슨트 워치 도슨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워치 도슨트 워치 도슨트